굳이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따라쓰기 단계에서 활용하시면 좋은 게 바로 문장입니다. 즐거운 초등영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선혼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혼수령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거창한 느낌이죠. 근데, 그냥 라이팅에 대한, 영어 라이팅에 대해서 우리 초등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라이팅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라이팅이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은 이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들이 이렇게 긴 글의 에세이 한 편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굉장히 쉽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이다라고 하면은 일기를 어느 정도의 길이로 쓰나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초등 고학년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 긴 글을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 쓰기보다는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주제별 글쓰기라고 해서 그렇게 한마디씩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주제들을 선생님이 많이 던져주시는데 그것도 한 페이지를 채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어머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희 아이 글쓰기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그래서 몇 살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7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한글 막 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중에서 길게 글쓰기가 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유 나온 친구들이 길게 한 바닥씩 이렇게 글쓰기 하잖아요. 에세이 썼다, 뭐 아니면 스피킹 대회에서 뭐 상을 받았다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그 유치원생이 쓸만한 것들의 주제예요. 토픽 자체도 그렇고요. 그게 거창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긴 글을 쓰는 연습을 해서 그게 익숙하다라고 하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모국어로서 영어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만약에 많이 연습을 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모국어 글쓰기에서 조금 난항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라고 하는 거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깊이 있게 하는 그 언어가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또는 학원 가서 배우는 이런 영어의 수준은요, 모국어의 수준까지라고 깊이 있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엄마표로 또는 이제 외국 살다가 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영어로 하는 것들이 편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고를 모국어로 하기 때문에 모국어로 어떤 글쓰기가 잘 되는 친구들이 결국은 그거를 영어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글쓰기는요, 사실 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글쓰기는 훨씬 더 논리정연하게 써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연습에 의해서 결국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선혼수령은요, 사실 그렇게 장황한 에세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에세이 같은 것들이 필요한 데는 외국 대학을 갈 때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외국 대학을 가는 것이다. 진학이 목표다. 또는 특목고 같은 데나 외고를 가서 외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종류의 글쓰기,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가지고 글을 써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면 좋지만 일반적인, 제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우리 한국 아이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열심히 잘 노출해주지 못했지만 공교육에서부터 그냥 영어를 배워가는 이런 일반적인 친구들한테 영어 글쓰기는 좀 벽이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안 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글쓰기의 기본, 시작은요, 알파벳 쓰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닉스를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소리들을 잘 써내려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쓰기, 그 다음에 단어 단위 쓰기, 그리고 어구,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를 써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쓸 때도 한 번에 그 단계들을 다 뛰어넘고 쓸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쓰는 단계도 있을 수 있고요. 따라 쓰는 트레이싱 단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단계들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글을 구성해가는 능력, 그거는 나중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머님들이 갖춰주셔야 되는 거는요. 첫 번째, 네, 바로 따라쓰기 단계입니다. 자, 따라쓰기는요, 그게 뭐 단어가 됐든 알파벳이 됐든 또는 문장이 됐든 상관없어요. 혼자 힘으로 써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써져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그대로 모양을 따라 써 보는 겁니다. 그 따라쓰기 단계가 잘 되는 친구들은요, 보고 쓰는 거예요. 보고 와서 잠시 공간을 옮기는 거죠. 여기에서 보고요. 책에서 보고 노트로 공간을 옮겨서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네, 어떤 트레이싱 같은 거 없이 스스로 빈 노트에 써보는 과정. 이게 두 번째 단계, 보고 쓰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다시 쓰는 거는요. 내가 보고 썼던 단어들을요. 보지 않고 쓰는 거예요. 네, 보지 않고 단어라면은 그거를 외워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스펠링 체크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문장이라면 문장의 구조까지 떠올려 가면서 본인이 보지 않고 쓰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보지 않고 쓰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요, 조합하기 단계가 나옵니다. 조합하기는요, 내가 봤던 그 문장에서 주어를 바꾼다거나 또는 목적어를 바꾼다거나 또는 전체의 시제를 바꾼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주어가 바뀌면 사실 영어는 동사의 형태가 같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되면은 s나 es를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법 규칙들을 아이가 알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서 조합을 다시 바꿔서 재조합을 해서 써보는 그런 단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개별 문장들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걸 문단으로 확장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문단으로 확장을 할 때도 한 번에 그냥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도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는 어떤 예시문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 써보고 보고 써보고 다시 써보고 조합해서 써보고,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어떤 글의 형태가 있는데 편지글이든 아니면 내가 오늘 소감문이든 일기글이든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의 글을 보고 나의 오늘 일을 적용을 해서 나의 사례를 적용을 해서 써볼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네 번째 유도작문 단계라고 합니다. 기본 어떤 틀이 있고요. 그 틀을 가지고 가이드된 대로 써 내려가는데 빈칸을 뚫어서 그 빈칸 안에 내 이야기를 채워 넣어서 다시 써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네 번째 유도작문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프리라이팅, 자유글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글쓰기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부터 우리 5단계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원 수령을 써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재조합 단계에서 주어가 바뀌면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 또는 시제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문법에 오류 없이 글을 써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단어 쓸 때도 스펠링에 오류 없이 써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험 영어에 훨씬 적합한 형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 영어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뭐 토플이라든지 이런 외국 시험을 볼 때는 사실 이런 과정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글쓰기 단계 정도가 가면은요, 우리가 챗GPT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챗GPT한테 어떤 질문 같은 걸 해달라고 하고 답을 본인이 작성을 하고 모범 답안을 보여줘라고 해서 나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써줘라고 해서 모범 답안을 그 정도 수준의 답안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라이팅을 늘려가시면 사실 첨삭 선생님 없어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단계를 넘어가면 자유글쓰기 단계에서는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토플 라이팅이에요. 토플에서 라이팅의 주제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agree 하냐 또는 disagree 하냐. 그러니까 내가 찬성과 반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에 뭐 advantage냐 disadvantage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글 글쓰기에 접목을 시키셔도 좋고요. 그래서 영어 글쓰기를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은데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형태로 짧지만 그렇게 구성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마지막 프리라이팅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 뭔가 글쓰기를 거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6년 동안 이런 연습들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중학교에 가서 서술형 시험이나 또는 이렇게 수행평가들을 볼 때 어렵지 않게 다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단계들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프리라이팅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연습을 하는 도구는요. 굳이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는 보고 쓰기나 또는 이렇게 따라쓰기 단계에서 활용하시면 좋은 게 바로 교과서 문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교과서 문장 또는 위의 학년 것들을 미리 챙겨서 어머님들이 그것들로 선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 다 잘 해낼 겁니다. 자, 그럼 지니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